오늘의 주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 배우자 연인에 대한 인연법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아무래도 제 지금 유튜브는 이제 사주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보시니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교육생분들도 또 막상 쉽지가 않아요. 막 이런 인연법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카페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카페를 보시면 법륜스님 책을 좀 읽다가 궁금하니 꽃길만 걷자 님이 또 글을 올려주셔서 엠님님 안녕하세요. 이거 잠깐 읽어 보면은, 예, 글을 잘 써 주셨어요. 꽃길만 걷자 님이. 배우자에게 덕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배우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내면 인생이 바뀝니다. 술 먹는 배우자의 허전한 마음을 부모가 자식 돌보듯 다독거려 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술을 같이 마시기도 하고 속 쓰리다 하면 해장국도 끓여 주면서 보살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덕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사주가 있는 것이지, 상대를 돕겠다고 하는데 나쁜 사주가 어디 있고 나쁜 궁합이 어디 있겠어요 하는 구절을 읽다가 궁금해졌어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약간 이 부분은 약간 반반의 느낌이야 저는. 예,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반반의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같은 직문직설인데 그 미묘한 다름이 있어요. 그쵸. 제가 하는 직문직설이랑 이제 법륜 스님이 하는 직문직설은 쪼끔 더 다르기도 하죠. 근데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주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 마음하기 나름이다. 이거 근데 법륜 스님이 사주에 대한 내용을 한 건 아니지만 사주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고 '내 말 안 들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 잘 짚어내시기도 하시고, 스님 생활로 반점쟁이가 되신 건지 할 거면 수행처럼 카르마나 업리하기를 하며 시키시더라고요. 찻샘은 그 사주대로 대부분 간다인데 좀 입장이 다른 듯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카르마 수행하는 것들로 그 업을 씻는다고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사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약간, 지금 만약에 술 먹는 배우자를 예를 들면요. 술 먹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술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네. 술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용현님 안녕하세요. 예. 그 어떤 문제냐면 대부분이 이제 주사 있고 또 친구 문제, 외도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쉽게 발생하죠. 네. 그 술을 안 먹는다고 아예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이죠. 네. 아, 오늘도 고통받는 경인. 아니요. 경인이 꼭 그래서 문제도 아니에요. 다른 사주들도 술을 많이 먹으면 주사도 심한 사주들이 있고, 그래서 꼭 경인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예. 법륜 스님은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를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미래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럴 만한 낌새가 있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은 결혼을 하죠. 예. 결혼을 합니다. 의외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술은 좋아하는 건 맞는데 주사는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꼭 결혼 이후에 꼭 주사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것도 사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고민이 될 수 있죠. 술을 또 즐겁게 마시는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배우자가 술을 안 먹으면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대부분은 배우자가 술을 안 먹으면 좋아하시긴 합니다. 막상 연애할 때는 술 안 먹는 배우자가 재미없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혼하시면 한 90% 이상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술을 잘 마시면은 남자가 술을 잘 먹기를 어느 정도 원해하는 분들이 거의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좀 술은, 중요한 거는 술 좋아하는 여성분을 좀 남자들이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냥. 예. 솔직히. 근데 본인도 술을 여기서 잘 마신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마시는 분을 얘기해요. 쪼끔씩 먹고 막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분들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사실 좋고요. 결혼하고 근데 끊으신 분들도 많아요. 예.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저 반딧불. 근데 이제 그 술이 주는 해악한 면들이 꽤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결혼을 한 다음에 이 법륜 스님 얘기는 쪼끔 오류가 있는 부분이, 그걸 맞춰 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술에 관한 부분은 생각보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예. 그거는 법륜 스님이 좀 더 그냥 좀 쉽게 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배우자가 술을 좋아하고 내가 안 좋아했을 때 그걸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네. 관계도에서 거의 불가능. 왜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는 되게 그 성격적인 너무 차이가 많이 져요. 성격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서 하는 거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 다른 게 있을 때 극복을 하는 거는 극복을 해야죠. 근데 이 술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차쌤이 생각했을 때 운명은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 남자가. 그랬을 때 여자가 이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못 배기는 사주가 있어요. 그 못 배기는 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사주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은 같이 욕을 하고 막 싸우는 여성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주들이 좀 남편한테 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와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 부인을 막 때린다. 이런 게 이렇지 않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약간 상호작용이에요. 그냥 대부분은 남편한테 대들거나 이 인간아 막 약간 좀 인격 모독적인 말을 많이 한다든가 이러면은 좀 그제서야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그냥 술만 먹고 왔다고 때리는 경우들은 좀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여성분이 또 술 먹고 온 남편한테 극히 그냥 대드는 성격이냐, 이것도 보는 겁니다, 사주를 볼 때.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식상이 많으면 그럽니까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또 일주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냥 역학적으로 고전 역학적으로 보면은 뭐 "식상이 문제다. 식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식상이 많으신데도 그렇게 성격적으로 그렇게 남편한테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주라든가 다른 차려법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해야 돼요. 예. 이혼하든가 아니면 술 먹고 들어오는 거를 아무 말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러면 뭐 이혼을 쉽게 말하네요. 막 "차쌤 그렇게 말해 왜 말해요?" 그러면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그쵸?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아니면은 평생 그냥 고통 속에서 살든가. 예.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주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술 문제는 해결 방법이 딱 그 두 가지 하나입니다. 이혼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신경 끄고 살거나.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여성분 사주에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자녀 사주 보면은 어느 정도 알고, 그거 사실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에요, 사주에 나오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결혼 전이 문제예요, 결혼 전이. 그러니까 결혼 전에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구하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더 집중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 좀 집중을 안 해. 그냥 사실 좀 답답해. 예. 몇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술은 안 먹었으면 사실은 그건 좀 좋고, 흡연은 저는 '흡연까지는 좀 강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은 좀 해요. 흡연은 누군가에게 강한 피해를 주지는 좀 않습니다. 가족들까지 다 피해를 주거나. 아니 집에서 담배 피잖아요. 막 이렇게 연기 때문에 뭐 폐병 걸리면 어떡해요. 그것까지 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요. 배우자가 다른 거에 스트레스 더 많이 주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더 괴로워하면 끝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술이라는 이성을 끊어 놓는 거 아니고서는 담배 피면서 이성을 잃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좀 특 담배는 좀 결혼하는데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빨리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뭐 더 나중에 박수 칠 겁니다, 배우자. 또 싫은 배우자가 빨리 죽으면 또 박수도 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고 그것만 봐도 결혼에 굉장히 많은 성격적인 부분은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맞아요. 법륜 스님 말에 이 부분 맞습니다. 내가 덕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사주가 있는 것이지 상대를 돕겠다고 하는데 나쁜 사주가 어디 있고 나쁜 궁합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 진짜 내가 덕보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호구가 되잖아요. 호구가 되면은 상대방은 처덕이 없는 거예요. 처덕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사주가 나쁜 거예요. 그 사람 사주가 나쁘다는 게 내 사주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호구 잡겠다라고 결혼하면은 100% 본인이 나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돈 많은 호구는 잡는 거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사람을 잡겠다라고 결혼을 하는 거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결혼했는데 꼭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아니면 그 아는 사람이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볼 때는 사주의 레벨을 서로 봐요. 예, 궁합이라는 거는 레벨을 보는 것도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서로 맞으면은 궁합이 맞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 뭐 이런 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일단은 레벨을 볼 줄 알아야 궁합을 잘 본다. 예. 근데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없다. 없습니다. 예. 저 이외에 정확히 보는 사람을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레벨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레벨이 낮은데 레벨 높은 사람 만나고 싶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거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도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도 본인이 잘났는데 별로인 남자 만나겠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여야지, 어느 정도여야. 근데 대부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점프할 사람을 원하니까 그게 일어나진 않죠. 반딧불님의 댓글 한번 읽어 볼까요? "결혼 후 주사 부리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일이 떠오르네요. 쌤 말씀대로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큰 싸움까지는 없었겠지만 그땐 바락바락 전투태세를 취했으니 자꾸 반복됐던 이 패턴을 고민하다 이혼도 고민했었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고민을 나누지 못했던 저를 깨닫고 납작 엎드렸더니 드라마처럼 남편이 술 끊었어요. 지금은 싸움 거의 안 하지요." 아주 베스트. 예예. 그러니까 실제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온 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요. '왜 술을 먹냐 이 인간아.' 하면서 멱살 잡고 흔들면 싸우죠. 그리고 남편이 생각해 봐요. "그 왜 술 먹고 들어와?" 이러는데 남편이 조용하게 "그래 내가 사실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같이 뭔가 욱해 가지고 술도 먹었는데 같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딧불님께서 이제 조용히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니까 남편도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사이도 좋아지고. 요한나 아르크님, 저희 시아버님은 술 담배 엄청 하셨다는데 술 드시고 큰 사고 한번 당하시더니 끊으셨대요. 술 끊으려면요 진짜로 아주 예 인생 그게 한번 일어나야 돼요. 예. 진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데 그냥 술 먹고 쪼끔이라도 문제 일으키면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술 끊을 거예요. 감옥에서 다른 범죄자들이랑 섞여서 한 유치장에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술 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또 만약에 그래서 또 오게 되면은 2배씩 늘리는 거예요. 2배씩. 한 번 그 경험 있는데 또 했다. 처음에 일주일 했는데 또 술 사고 쳤다. 그러면 한
2주 보내고 그다음에 또 사고 쳤다 그러면 4주 보내고 그다음 8 주, 16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술에 관한 거는.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나라라 술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는 주류 회사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주류 회사가 술을 많이 팔게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강하게도 할 수 있지만 돌아가는 거는 누가 힘 있냐의 문제예요. 누가 힘 있냐. 이슬람 국가에선 술 먹고 그게 없잖아요. 왜냐면 종교의 파워가 제일 세지 그깟 주류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힘 있느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류 회사가 힘이 없어지면은 아마 많은 제도를 하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예.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건 반딧불님이 또 남편분이 또 그전에는 또 술을 많이 마시던 분이 아니셨던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것 또한 또 결혼 이후에서 더 술을 먹고 이렇게 주사도 많고 막 이렇게 생긴 거라 그나마 이제 후천적으로 잘 반딧불님이랑 같이 해서 이게 된 거고 대부분은 이제 늦게 결혼하면은 남자들은 약간 남자가 뭐 30대 중후반에 결혼하면요. 그쯤에 결혼하면은 어느 정도 좀 술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요. 그래서 중간에 끊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습관도 그대로 몸에 배고. 나이 들어서 생긴 습관은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습관을 못 고치니까 이게 근데 어렸을 때 뭐 대학 다닐 때 술 다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도 그때 술 마시는 거 좀 시간 지나면 안 맞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나이 들어서도 계속 마시던 분들은 못 끊죠. 아무튼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배우자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배우자 구합니다. '난 이 배우자 만나면 내가 바짝 엎드리고 정말로 왕 모시듯이 하겠다. 예. 여왕 모시듯이 살겠다.' 이렇게 살면요. 100% 좋은 배우자 구해요. 예. 좋은 배우자 구할 겁니다. 항상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마음만이 아니라 진짜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좋은 배우자 구해집니다 되게. 저는 이거는 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차쌤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막 안 했어요. 그치만 결혼하신 분들 상담을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잘 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진짜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 상담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아무래도 상담할 때는 이런 속마음들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이제 대부분 좀 지금 사귀는 사람이나 뭐 선 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주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여성분 사주나 남성분 사주나 좀 본인이 '이기적으로 이걸 요구한다.' 아니면 '본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꼭 가져온 사람들 사주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그 사주 분명히 가져오면은 뻔해. 궁합 보면 사주들이 영 좋은 경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니면은 상대방 본인 사주가 떨어지고 상대방 사주가 너무 좋으면은 또 얼마 안 가서 이혼합니다. 예. 결혼하면요 느껴요, 본인이 손해 봤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속여서 결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다 느껴 가지고 그건 의미가 없죠. 예. 왜냐면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속여서 결혼하시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현진 님 "술 좋아하는 남편. 술 마실 때만 긴장 푸는 예민 까칠남인데 술 못 마시게 하면 못 살 것 같아서 같이 마셔줘 버릇했더니 같이 술꾼 돼서 고민." 뭐 그래서 같이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어요. 예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건 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데 부부가 같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없는 그런 거는 상관없고요. 30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30대 중반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 어떤 문제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결혼 전까지 있었던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가. 사람은 실제로도 역사가 어느 정도는 중요해요, 인생에서. 그 역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견해라든가 그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술을 원래부터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근데 술을 많이 마시니까 어떤 술자리를 가죠, 많이. 그리고 술자리에서 대부분 여자를 만날 겁니다. 술자리에서 만나는 여자들이 좀 별로인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높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술자리는 좀 더 클럽이라든가 뭐 이런 또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데서. 그랬을 때 확률적으로 안 좋은 사주일 확률이 높죠. 그런 사람이랑 만나요. 그러다가 연애하는데 당연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쌓입니다. 이상한 여자들이 막 좀 성격적으로 이상하게 대하고 막 여성에 대한 좀 나쁜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예. 좀 경험적으로 많이 채워진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바른 생각이 없을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하다가 먹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도 만약에 외모도 어느 정도 한 나쁘지 않고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술 좋아하면서 또 그런 남자를 만나요. 또 관점이 또 바뀌어서 여자 관점에서. 또 그러면서 나쁜 남자들을 많이 만나요. 실제로 대체적으로 30대 한 미혼 여성 중에 중후반의 미혼 여성인데 술 좋아하는 여성들의 특성이 남자를 나 남자들이 다 별로다, 별로인 남자를 많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남자를 만나는 공간이 잘못됐다는 거, 어떤 이유에서 남자 만났냐 그러면 술 때문에 만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결혼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가 사주를 이야기하지만 사주는 기본적으로 좀 타고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경험적인 부분도 얘기하지만 어 그 사주가 그러한 경험적인 거를 어느 정도로 겪었는지는 정확히 사주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그거는 동사주라도 다 다르니까 지역마다도 다르고. 근데 이런 경험이 쌓였을 때 좋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신일주는 남자한테 헌신당하고 배신당하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일까요? 아니요. 일주가 편관절 여자를 극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꼭. 중요한 거는 헌신했다라는 얘기부터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갑신일주 당사자한테만 얘기를 들어서 거지 갑신일주를 사귀었던 남자한테도 들으면은 "헌신당했다." 이런 얘기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예. 저는 실제로 헌신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 그 얘기에 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실제로 헌신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95 명은 아닐 겁니다. 그냥 다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본인들. 원래 헤어지고 나면 본인들이 헌신했다고 생각 그리고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본인이.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성격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하면서 더 잘해 줬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때 더 잘해 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는 더 추후에 본인의 그 남성관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훨씬 발전적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배신당했다라고만 생각하면요. 본인은 헌신을 했는데 그거부터가 약간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헌신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얘기에 이제 되게 인생살이를 되게 혼란을 주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예. 듣는 사람도 이제 '진짜로 그랬구나.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남자한테 헌신하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연도가 달라면 당연히 안 비슷합니다. "정사일주는 배우자 복 없다." 하셨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좀 더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어 어떻게 해요? 정사일주?
아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예. 왜 어렵냐 그러면 인연을 그거를 깨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정살주가 배우자 복이 있었던 경우들은 결혼을 늦게 하라고 할 때 늦게의 기준이 뭔가요? 40? 전 늦게 하라고 잘 안 합니다. 예. 결혼을 늦게 하라고 한 사람의 기준이 있겠죠. 그거는 통상적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역술인들이 결혼 늦게 하라는 얘기는 믿지 마세요. 결혼을 늦게 한 아니 늦게 한다고 해지나요? 늦게 하면 결혼이 안 되는데 문제가. 예. 그게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아는 정살주 남자 2명 두 분 다 이혼하셨네요. 와 남자는 생각보다 이혼 잘 안 하는데 남자분이 이혼하는 거는 그건 이상한데요. 남자분들은 잘 이혼 안 해요. 예. 정살주 남자분들은. 여자 정살주분들은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김희일주 여자도 남편 묘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항상 남편 복 없다고.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 아 이게 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남편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되게 쪼금 더 구체적? 예.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채팅창이 좀 얘기를 해 주시니까 원하는 남편 복이 뭘까요? 원하는 남편 복? 원하는 남편 복이 뭘까요? 배우자 복이라는 게 있다면 첫 번째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재혼도 좋은 사람과 하게 될까요? 어 첫 번째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인데 이혼을 왜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늘이 님 얘기는 다 아는데 일주일 경거로 남편이 묘지 안에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네. 사별? 사별로? 어 뭐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높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 복이라는 게 실제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30 살의 여성이라고 하면은 20살 때부터 30 살까지의 남자 아니면 뭐 더 일찍 만나기도 하나? 중학생 때? 좀 더 넓게 봐서 15 세부터 30 세까지라고 봤을 때 실제로 그때 만약에 내가 10 명을 사귀었다라고 하면요. 그 10명 중에 1 명과 결혼할 확률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사귀었다 진짜 막 원나잇 이런 거 말고 좀 의미 있게 뭐 한 2-3 달이라도 사귀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짧게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결혼했다 이혼할 확률이 높았었다라는 얘기고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늘이님 말. "들어가 있어서 원국에 관이 없음 남편이 있어도 힘이 없고 있으나 마나하다고 맨날 들어서요."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딧불님.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 보니 아내 마음 헤아려 주고 성실하며 아이들도 사랑해 주는 끝이 없네요. 크크." 루루님. "좋은 배우자가 뭘까요?" 좋은 배우자 그냥 설명해 줄까요? 좋은 배우자? 타코타코님 질문부터 볼까요? 타코타코님. "안녕하세요. 차쌤 어떤 특정 사주 혹은 일주의 성격적인 면이 상대를 괴롭게 하면 배우자 복이 떨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루루님, 내 기준 좋으면 좋은 배우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객관적인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거 객관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예쁘고 예뻐야 돼요, 배우자가. 그쵸? 여자 입장에서도 잘생겨야 됩니다, 배우자가. 외모 좋고. 그리고 뭐 집안 좋아야 돼요. 집안 좋아,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사주에서 집안이 좋아야 됩니다. 집안이 좋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집에 족보 있는 집안으로 가야 돼요. 예. 족보 쓰는 집안. 어느 정도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건 옛날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주 보면 나와요. 쌍놈인지 조상이 노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극복이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집안을 봐야 되는데, 집안이 무조건 뭐 화목하면 당연히 좋죠. 예. 근데 화목하지 않아도 명문가 집안이었으면 좋겠어요. 명문가 집안이 아니더라도 쌍놈은 아닌 게 낫습니다. 그쵸? 그다음이 뭐 여러 가지 능력 있잖아요. 뭐 눈에 보이는 거. 돈이 많든 뭐가 있든 뭐 이거 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이 있든가 좋은 직업이냐 아니면 돈이 많든가 뭐 여러 가지 다. 그쵸? 그다음에 이제 성격이 얼마나, 이건 근데 사주에서도 어느 정도 나왔어. 사주에서도 성격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배려심이 없어도 또 좋은 사주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랑 환경이 달라서 모르는 거지 실제로 되게 싸가지가 없는 여성인데도 제복이 있고 집도 명문가에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성격적인 부분만을 노려서 본다라고 하면 그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근데 많이 배우자복 하면은 자꾸 성격 얘기하는데 실제 성격이 더 어려워요. 성격이라는 부분이 이야기하기가. 아무튼 뭐 일단은 뭐 그래도 연애를 한 뭐 1-2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격은 맞는 거니까 나머지 나머지로 봐야죠. 요한나 그 차쌤은 재벌가 사람들을 좋은 배우자로 보시나요? 그럼요. 아이, 못해서 만약에 그 배우자가 별로인 배우자라는 거는 내가 별로라서 그런 겁니다. 급이 안 맞아서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대부분은 상대방을 욕하죠. "아 저 재벌가 사람들 저 집에 갔더니 나를 무시하고." 그럼 본인이 무시반할 집인데 결혼해서 그런 겁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뭐 딸이랑 결혼을 하면요, 제가 당연히 무시받죠. 제가 삼성전자 그쪽 너무 한참 모자르면. 그러면 그거를 무시한 사람을 욕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고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들이 아닌 걸 그거를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주는 결혼은 레벨이 서로 맞아야지 문제가 없고 좋은 궁합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우자로서 뭔가 그걸 뛰어넘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을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자랑 같이 힘을 합쳐서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죠. 배우자 때문에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한 50 정도, 100 이라고 하면은 그냥 수치로 얘기할게요. 이게 설명이 어려우니까. 50 정도의 사람인데 90인 사람을 만나서 내가 90일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은 50인 사람이나 쪼끔 더 나은 사람, 60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70 이나 80 으로 같이 도약을 해야죠. 조연아는 재벌이어도 좋은 배우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조연아가 만약에 생각해 봐요. 조연아가 남편이 이재용이어 봐요. 그 성격으로 어떻게 부려요? 그렇지 않나요? 뭐 물론 이재용이 결혼을 하진 않겠지만 조연아랑.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격 차이라는 게 진짜로 무슨 착하고 못되고 한쪽은 막 이런 건 줄 알겠지만 실제로 성격 차이라는 얘기는 환경과 여러 가지가 성격 차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착하고 못됐다 아니면은 활발하고 활발하지 않다 이런 걸로 이혼하는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결국엔 그 성격 차이는
환경 차이를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자 사주에 그 처덕 보는 사주 이런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본인이 돈 많은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그냥 좀 잘 숙이고 잘 들어가는 거라 그래요. 그럼 여자 사주도 남편 복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복이라는 건 돈만을 좀 어느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좀 돈은 배우자가 있으면 좀 숙이거나 본인이 솔직히 말해서 좀 그것만 노리고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돈 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꼬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약간 배우자가 '돈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생각해 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상대방이 돈을 많기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도 안 하고 상대방이 막 일방적으로 막 나를 꼬시려고 노력하길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배우자 복이 없어요. 그냥 배우자 복이라는 거 여기서 돈만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됐나요? 이거는 진짜 그냥 현실 팩트예요, 현실 팩트. 네. 현실 팩트. 완전한. 그러면 제가 아는 애는 그렇게 노력 안 했는데도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는데요. 막 이런 분들 또 있다고. 그럼 그 친구 자체가 돈이 많거나 집이 좋겠죠. 사주가 좋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격차가 났을 때 얘기죠. 네. 격차가 났을 때. 하나그룹 첫째 아들이 임진일주인데 입사 동기인 일반 여성분하고 결혼하셨다길래 임진의 특징인가 싶기도. 그래도 하나를 들어갈 정도의 여성이면은 어느 정도 똑똑하고 그래서 그거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그룹의 아버지가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원시원한 성격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쵸. 버터링님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사회적으로 터부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차쌤 사이다시네요. 맞아요. 아니 저는 돈 보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나쁘게 보는 거는 본인이 돈을 버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를 나쁘게 봐요. 아니 본인이 돈 많은 남자를 원하는데 돈 많은 남자한테 맞춰야지 그러면. 근데 대부분은 그냥 기다린다고요. "아 돈 많은 남자 어디서 안 떨어지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사주를 봤을 때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여성들의 사주는 확실히 성형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가슴 수술도 하고 막 이래요. 네. 20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 많은 남자는 집안도 좋고 막 이런 것까지 포함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전혀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돈 많은 사람 얘기하면 뭐 또 집안도 좋고 다 따지고 막 그런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을 원해요. 그냥 같이 좀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요. 근데 그냥 약간 자수성가를 했다든가 좀 집안은 안 좋은데 자기가 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슴 큰 여자 돈 많은 여자를 아니 그냥 예쁘고 자기한테 잘 맞춰 주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하기가 쉬운 거죠. 이건 그냥 현실적인 팩트고 제가 사주를 많이 봤을 때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부자가 됐을 때 이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부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성이 대부분은요. 처음에는 부자가 아닌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식으로 뭔가 좀 더 싹수를 받겠죠. 싹수를 받는데 그러면서 30대 들어가면서 아이 낳고 이러면서 갑자기 부가 많이 쌓인 경우들이 있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부자 만나겠다라고 결혼해서 그런 사람들 잘 없어요.
루루님 집안이 좋다는 건 경제력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집안이 좋다는 건 꼭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노비 집안이냐 양반 집안이냐를 얘기하는 거 그게. 예 대가 좋다라는 거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돈을 많이 벌든 뭘 하든 이거는 좀 극복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성분인데 어느 정도 똑똑해요. 좀 집안도 어느 정도 좀 교육자 집안이에요. 근데 남자가 돈만 있어요. 좀 집안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장사해서 벌었어요. 순장이 약간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벌었어요. 그러면요. 사이가 절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100% 불화 강력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여성분도 돈만 그런 교육자 집안에서는 당연히 근데 나이 차면 다 돈을 보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대화도 통하고 또 무식하면 또 싫어해요. 그리고 집안에서 양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이 안 돼 막상. 극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그런 식으로 결혼할 때 자기 집안이 안 좋은데 좋은 집안에 그렇게 결혼할 때 정말 그걸 유지하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은 여기서 노력이라는 거는 그냥 상대방한테 다 맞추고 진짜 진짜 약간 '노예처럼 살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건 남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시잖아요. 그 재벌가에 결혼한 남자들 있잖아요. 최근에 뭐 이혼하거나 막 이렇게 된 거. 나는 그 사람들이 고백할 때 "나는 이 집안에서 거의 뭐 노예나 노비였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한 10 년, 20 년씩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결혼하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거나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유님 그럼 고아는요? 고아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 대부분 배우자 복이 떨어지나요? 예.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예. 다 떨어져요. 예. 막 진짜 막 전쟁 나 가지고 이산 가족이 됐다는 거. 막 이런 거 말고 막 6.25 때 원래 뭐 양반 집안이었는데 막 피신하다가 막 엄마를 잃어버려서 이런 거 말고. 예.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 엄마가 그냥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날 버렸다. 막 이런 고아들은 100% 떨어지죠. 그러니까 되게 저는 그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상담 때 되게 현실적인 현실이거든요. 완전한 현실적인 상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모르고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만 갖고 살면은 우울하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이게 말로 들으니까 되게 우울하고 그러지 막상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예. 다 그렇게 살아요. 예. 민들레님. "노예 생활하기 싫어서 준재벌 남자랑 헤어졌는데." 맞아요. 대부분의 그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 있는 여성분들은 어렸을 때 '노예 생활하기 싫다.'라는 생각 때문에 헤어져요 많이. 지금 같으면 참을 수 있을 때 아니에요. 못 참을 겁니다. 못 참아요. 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막상 그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그것도 사주에 일방적으로 타고나야 됩니다. 예. 민들레님 그럼 질문을 해야 돼. 민들레님이 남자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외모라든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면은 가능한 사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났던 내가 만나는 남자가 아니 내가 만약에 가슴이 작아. 근데 남자들이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해. 그럼 바로 수술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코가 쪼끔 낮은 것 같아. 바로 세워 가지고 남자한테 맞추겠다. 근데 대부분은 약간 코 같은 경우는 그냥 미적으로도 하니까. 근데 '남자를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주들은.
남자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 그러니까 실제로 성형의 한 80%는 자기 만족이 크거든요, 여성분들은. 자기 만족이 커요. 근데도 그 나머지 20%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20%의 사람도. 나머지 20%의 사람은 무조건 남자한테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예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만족 때문에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반딧불님, 처갓집에 노비처럼 봉사했다는 피해의식 같고요. 처갓집의 아들보다 더 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면 아내 입장에서도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고 남편한테 잘하게 되고 선순환 되는. 맞아요. 그것도 진짜 선순환입니다. 그냥 자기가 남자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갑신일주가 남자한테 헌신했더니 그렇게 차였다. 그 헌신했다라고 생각을 드니까 차인 거예요. 그냥 남자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사람한테 계속 잘해 주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면은 안 차였을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사주 보면은 나와요. 사주 보면은 구분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뭐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런 거를 감내할 사람인지 감내할 사람인지 아니면 감내하지 못할 사람인지 그것도 뭐 다 나와서 사실은 뭐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거꾸로 '나는 못할 것 같아요.'라는 사람도 결혼하면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진짜 지금 현재 생각이 아니라 나의 현재 생각이 아니라 막상 되면요 또 하기도 해요. 이게 진짜 돼 봐야 아는 거예요. 진짜로 본인은 본인이 그걸 겪지 않으면요 몰라요. 이유님, 연애 때 바람피던 남자나 여자는 결혼해서도 바람필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을까요? 그건 좀 애매해요. 그건 좀 애매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그것도 가능성이란 얘기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나 아르크티 재상담 내 사주 쌍놈인지 양반인지 물어봐야겠네요. 궁금하네요. 하하하. 음. 그러니까 이 뭐 바람피던 사람이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어 되게 어렵습니다. 바람 피냐 안 피냐는 왜냐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네. 상호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 얘기가. 물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상호작용의 문제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그럼 연애 때 바람을 안 폈다면 결혼해서는 바람을 안 핍니까 하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보편화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보편화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사람 고르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야지. 그냥 자기를 알아야죠.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의 위치, 자기 자신 알고 뭐 이런 걸 정확히 알면요.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 모른다는 사람은 본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본인을 몰라서.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좀 파악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배우자를 찾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은 뭐 사주를 배우든 사주 배우면 뭐 잘 아시죠? 충격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뭐 명상을 하시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 보시든가 이러면 더 좋겠죠. 소피아님 제가 눈을 많이 낮추라고 했나요?
아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낮춰야 되는 겁니다. 예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게 연애 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차였다. 내가 그 좋은 사람한테 차였다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한 20점 매기세요. 예. 내가 차였다 이러면. 현실에 없는 사람을 꿈꾸고 있대요. 아이 그것도 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현실에 없는 사람. 요한나 아르크님. 그래도 우리 아버지 시대 때보다 남자들이 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인 듯해요. 맞아요. 가정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 거꾸로 가정적이지 않은 남자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예. 제 주변에. 가정적이지 않는 남자를 찾는 게 어렵고요. 이제는 그 중요한 거는 그 가정적이지 않는 남자들이 설 자리들이 없어졌어요. 가정적이지 않는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고 반대로 또 가정적이지 않는 여자분들도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도 가정적임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인지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루루님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면 많이 만나 봐야 하는 건가요? 어 많이 만나 아니 무조건 많이 만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무조건 많이 만난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마 물론 만나는 경험은 있어야죠 당연히. 왜 만나야 되느냐? 왜 만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애를 무조건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뭐더라? 약간 넷플릭스를 봤는데 거기서 하나의 스토리가 뭐냐면요.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 짝을 서로 맞춰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짝을 맞춰 주면요. 서로 궁합이 100% 야. 인공지능이 맞춰 주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만나야 되는 기간이 거기 어떤 그 돌멩이 안에 써 있어요. 그리고 만날 때는 꼭 데이트를 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다음에 헤어질 때는 헤어져야 돼요 바로. 사람을 그렇게 궁합도가 딱 나와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남자를 만났는데 서로 마음에 너무 들었어. 너무 들었어요 서로 만나고. 근데 "궁합이 우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라고 했는데요. 그 인공지능이 헤어지래요. 바로 헤어지래요. 하루 만에.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헤어졌어요. 그러고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봤어요. 그 이후에 서로 각자. 많이 만나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이랑은 막 1 년도 같이 있으래요. 2 년도 같이 있으라고 그러고 2년 동안. 그러면서 너무 괴롭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1 년이나 2 년도 같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좀 몇 년이 더 지나고 서로 다시 만났어요. 그제서야 이제는 "서로 얼마나 지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거기서 오랫동안 거의 평생을 같이 지내라고 나와요. 그제서야.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로 그냥 궁합이 맞으니까 "평생 가자."라고 했으면요 평생 못 갔을 거예요. 왜냐면 서로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서로 궁합이 맞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만 처음에만 느꼈지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별거 없고 나한테 맞는 사람은 없다.'라고 느끼는 게 되니까. 바로 이 궁합 얼마나 많이 만나 봐야 된다는 얘기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연애를 젊었을 때 20대 때 좀 몇 번 하시다가
괜찮은 사람이 적당히 나타났어.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 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근데 또 나타나겠지. 더 나타나겠지. 더 완벽한 사람 나타나겠지 하면요. 안 나옵니다. 반딧불님 같이 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연애 몇 명 안 해 봤지만 하다 보니 원하는 남성상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하게 생겼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인지 지금의 배우자가 헤어진 사람들 같지 않아서 감사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좋은 사람, 끊임없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루루님 뭔가 여정 같네요. 도착지를 향해 가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딱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결혼을 하거나 인연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막상 다들 쉽지가 않죠. 예 제가 말은 정말로 쉽게 하지만 저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제가. 예. 가이아님 차쌤 지금 남자친구가 저한테 예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만나는 사람보다 어 '내가 쪼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면 뭐 상대방한테도 더 잘해 주게 되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너무 띄우진 마세요. 그럼 내가 더 잘났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관계가. 가이아 님 뭐 "너무 잘해 주고 다정다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상담받았을 때 남자 별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담 내용이 맞는 거야. 상담 내용이 맞는 겁니다. 예.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니까 뭐 그냥 맞다라고 해야죠, 상담 내용이. 아무튼 딱 거기까지 만나는 게 연애를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는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도 처음 나도 처음이면은 또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냥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 운명의 장난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거는.